여러분은 부모님께 챗GPT를 깔아드리셨습니까? 놀랍게도 60대의 80% 이상이 AI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도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샤우트 글로벌이 발행한 AI 트렌드 리포트 ATR 2026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의 14에서 69세 218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고요. 이 중에 60대 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 ATR 2026의 올해 주제는 AI 메이트입니다. 그 중에 2에 해당하는 이모셔널 실버 제너레이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ATR에서는 60대를 디지털 소외계층이 아니라 가장 잠재력 높은 사용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60대의 AI 사용률은 48.4%예요. 다른 세대보다 아무래도 좀 낮은데 83.4%인 20대와 비교하면 거의 35%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죠. 그런데 친근감은 완전 반대입니다. 60대의 81%가 AI를 친구나 조언자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전 세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의외의 결과죠. 60대 분들은 AI에게 관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AI에게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게 60대 세대인 겁니다. 조사 결과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나 두려움도 조사를 했는데요. 기대감은 32.6%, 두려움은 12.9%, 별로 높지 않죠.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친근감은 높고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만드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코어 타겟이 20대에서 40대일 텐데 시니어 분들도 충분한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60대는 AI의 기능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AI를 향한 기대와 호기심 측면을 조사를 해봤는데 기대감은 32.6%, 호기심은 30.9%, 굉장히 높죠. 두 개 합하면 60%가 높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불안감은 12.7%, 두려움은 12.9%, 합쳐도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높고 두려움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60대 분들은 신기술에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태도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60대의 낮은 사용률은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보 격차, 정보의 동기 부족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없는 또 다른 통계를 제가 퍼플렉시티와 제미나이에서 찾았는데요. 은퇴자분들은 약 6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시죠. 절반이 넘습니다. 이 중에 27.2%가 심한 우울감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역할 상실감 그리고 노후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은퇴 증후군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서울시 자가에 사는 김 부장 보셨죠?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김 부장이 류승룡 씨가 은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나빠지면 은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퇴직을 하는 흐름으로 흘러가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죠. 퇴직을 하고 집안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멍하니 이렇게. 그랬더니 부인이 들어와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명세빈 씨가 연기한 하진이 부인이 퇴직한 걸 눈치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활짝 벌리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 다음 날에 김 부장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제 우울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도 정신과 의사도 나오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제 병원에 오라고 하는데 김 부장이 처음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병원을 가게 되죠. 김 부장 은퇴 그 장면에서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명세빈 씨 눈빛이 너무 찬란해서 펑펑 울었는데 그거 보고 아 저래서 결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아버지가 30년 이상을 근무하시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매일 갈 데가 있었는데 그날은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느꼈을 상실감을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김 부장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매일 갈 데가 있다가 갈 데가 없는 때가 됐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거기에 AI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AI를 쓰는 걸 힙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희 회사 근처에 이제 고깃집 이런 데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김형, 챗GPT 안 써? 노인이네 노인!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봤을 때 다 노인인데 챗GPT한테 뭐 물어봐서 행동하는 거 굉장히 힙하다고 우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고 있죠. 다행히 챗GPT 가입이 지금 더 쉬워졌습니다. 카카오톡에 탑재가 되면서 저도 이번 연말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꼭 챗GPT를 깔아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모들이 근처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을 안 느끼실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어떤 변명이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지만 지방에 사시니까 자주 뵙지는 못해요. 그래서 챗GPT를 깔아드리고 이거를 정서적 도구로 쓰셔도 되고 어머니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어떤 도구로도 쓰실 수 있겠죠. 제가 아는 해외 사례로는 젠스파크 CEO 웬상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은퇴한 시니어분이 시니어 대상 앱을 10개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시니어한테
저한테 필요한 걸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AI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 4월에 은퇴하신 60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때 AI와 지금 AI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때 AI는 에이전트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시대가 된 건데 연령 상관없이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2명 정도를 골라서 창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PPT도 대신 만들어주고 자료조사도 해주고 이걸 정리도 해주고 이러니까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창업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처럼 대기업에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 쪽도 아니었어요. 재무나 이쪽을 하시던 분인데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만큼 발전하면서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AI의 장점은 음성인식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이게 타이핑이 어렵다 하면 말로 하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러기는 어려운데 재택근무를 하면 저는 손이 그냥 놀아요. 제 손은 브라우저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거 그 정도만 하고 AI한테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이러면 제가 유능한 거대한 블랙 기업의 상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다 처리했어요. 회사에서 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창업이 열린 시기가 AI 시대고 시니어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요즘 60대는 굉장히 젊잖아요. 60대 분들은 충분히 창업을 하실 수 있고 70대 이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만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AI 제작자 여러분들께도 실버 세대는 굉장히 좋은 타겟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ATR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이거예요. 60대 이상 사용자는 AI 사용률은 낮지만 관계 형성 후에는 가장 친밀감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ATR 2026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감, 쉬운 접근성, 일상과의 연결 요거를 중요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60대에게 AI는 받아들이기 힘든 숙제 같은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 만날 친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실버 세대 대상으로 만약에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기능보다는 정서적 경험을 설계해야 된다고 이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배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물도 가서 경험하고 나면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서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이나 정책 설계자는 접근성 장벽을 낮추고 시작점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AI 교육들이 시니어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니어 분들한테 물꼬를 터주면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리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 나오고 나서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AI입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좀 해라 그러면 제가 다 해서 드리죠. 근데 저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요구를 항상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조금 요구를 맡기면 어떨까? 에이전트까지 발전한 마당에 그래서 어머니가 스스로 할 일과 이런 걸 정리하시고 저한테 주시면 저도 훨씬 효율적으로 어머니 일을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는 거 아시죠? 어머니가 항상 이 유튜브 영상 가짜뉴스니?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서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 스스로도 요거를 검증을 하실 수 있게 하면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딘가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60대는 AI 개발사들 공공의 훌륭한 타겟이다. 물꼬만 터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만한 좋은 도구가 됐다. 그리고 반대로 AI로 60대 이상 분들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약속을 하나 하시죠. 아직 부모님이 AI를 못 쓰신다고 하면 연말에 만났을 때 챗GPT를 깔아드리거나 카카오톡에서 챗GPT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는 꼭 그렇게 하겠고요.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요? 자, AI 메이트 ATR 2026은 제가 설명란에 풀버전 링크를 드릴 거고요. 거기 가셔서 이 자료의 세부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함샤우트 글로벌이 발행한다고 하니까요. 올해 이걸 보시고 여러분의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시고 AI 트렌드를 잘 파악해 보시고요. 내년에도 좋은 리포트로 다시 찾아뵙는다고 하네요. 그때 되면 또 저도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